자, 어찌 됐거나 문제는 뭐냐면 이 심각한 그 이재명 대표 테러에 관련한 후속 보도 내지는 경찰 발표 아니면 뭐 검찰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뭐 조사 진행 상황 그리고 테러범의 어떤 자백에 관련된 속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하나 보죠. 응? 조사를 잘 안 하나 보죠. 그러게. 그럼 어디다 가둬놓고 지금 유동규 가르치듯이 지금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재판에 대비해가지고 관련된 증언 내용들을 짜맞추기 위해서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입을 잘못 맞춰가지고 나중에 막 주어 수로 바뀌고 날짜 바뀌고 이럴까봐 유동규처럼? 유동규도 그 정도인데 몇 년을 가르쳤는데 그 정도인데 지금 가르치려고 하니까 김진서 더 힘들겠죠. 에이.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총리실에 가짜 문자를 유포했던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총리를 고발을 해야지 공무원을 고발해도 될 일인가 싶긴 한데요. 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이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을 때 부상 정도를 축소해 문자 메시지를 배포한 총리실의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 등입니다. 이거를 누가 시켰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면 얘들은 대답을 안 하겠죠.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고소미를 매겨놓은 다음에 나중에 특검 가서 이제 얘네들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어차피 총리실에서 인정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고 뭐 소방에서 왔다고 다 떠넘겼잖아. 그 소방은 이미 아니라고 잡았겠죠.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를 보낸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면 이 사람을 잡아 족쳐가지고 누가 네가 했냐? 그럼 네가 책임져. 아니면 위에서 책임져 줄까? 안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조져야 된다. 결국 뭐 경찰은 조사가 끝났다.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고 넘겼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하지. 이제는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게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까지 제일 편하게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넘겼는데 검찰은 이걸 받아갖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리적 증거부터 시작해갖고 이 김진성에 대한 진술을 전부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잠깐만요. 수사가 아니고. 그렇죠. 네. 언제부터 검찰이 조작을 했죠? 근데 조작을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김진성의 말로 발표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김진성이가 주어진 대본대로 착착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모든 그 인간적인 대우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해줘서.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인간적으로 대해줘서 내 마음이 동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해주려고 하면 가장 인간적인 거.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돈이요? 돈이 필요한 거죠. 저희도 새우로부터 인간적인 대우 받고 싶어요. 네. 내가 그동안 인간적인 대우가 많이 부족했군요. 네.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 이걸 고발했으니까 총리실이 또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무총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갔냐? 코로나 걸렸대요. 네. 이번 주까지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다보스 포럼을 갔다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번에 다보스 포럼 윤석열이 간다고 온 사방팔방 다 떠들고 이게 국제 외교를 하는 윤 대통령님이시다 막 난리를 쳤잖아. 근데 이번 다보스 왔어. 포럼에는 윤석열이 없어. 그냥 총리가 갔다 왔어. 왜냐면 원래 해외 순방을 갈 때는 건의가 꼭 가져야 되는데 지금 건의가 못 나가잖아. 그거야? 야, 내가 못 가면 너도 못 가. 그렇지. 내가 가려고 너 지금 따라 나가는 건데. 네가 가봐요. 뭐 해외 나가봐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맨날 호텔방에서 술이나 처먹지, 재벌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니까 너도 가지 마!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애봉이 아빠가 혼자서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왔는데 또 코로나래. 음. 말이 됩니까? 이거 대답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지. 그냥 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일정 취소됐다고 하면 그거를 얘기하는 데가 있나? 요새 코로나 걸려요? 난 잘 모르겠네. 요즘은 그 이제 미국 가서 걸려왔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은 병원 가면은 본인이 코로나 검사 할게요 하지 않으면은 검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도 얘기 안 근데 할 아마 이제 판인데. 애봉 총리는 나 코로나인지 검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했겠죠. 코로나인 걸로 해주세요라고 아. 했겠죠. 그리고 혼자 걸렸어 그러면? 그 같이 간 아유. 사람들. 진짜 그래서 지금 그 총리실의 이 문자 관련해갖고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긴급 현안질을 긴급 합니다. 현안 질의를 하겠다. 총리 나오고 담당자 나와라. 라고 얘기를 네. 했더니 네. 저는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 동안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국짐은 안 옵니다. 뭐 안 오면 어때? 오는 사람 데리고 하면 되지. 걔들도 안 오겠지. 총리 코로나 와서 모른다라 배 그럼 째겠지. 총리가 아니면 그 아까 고발했던 공무원이라도 불러내야죠. 아니면 부산 경찰청도 안 오는데 뭐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불러도 이제는 다 배 아무도 안 째는 와. 거야. 개무시해버려. 그쵸. 검찰에서 부르면 가지만 국회의원이 부르면 안 가. 검찰이 불러도 안 가는 사람 한 명 있긴 있어요. 아예 부르지 걔는 않았고. 지가 검찰을 부르지. 집에 가서 조사시키지. 조사를 왜 해? 근데 문제는 걔는 집으로 부른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게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피의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치면 강제 구인해도 안 나가도 벌금만 내면 땡이라는 거지. 이거 법이 아주 진짜 법이 아주 참 쉽다, 쉬워. 걔 좋겠대요. 어머.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하려고 아, 했는데 진짜? 잘했어 시원하게. 제가 앞서갔군요. 네. 예. 하여튼 경공잣 같은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네. RTV 안 나가서 시원하게. 국회는 이제 더 이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상에, 상권 분립을 진짜. 한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전하는데 지금 법꾸라지가 지금 행정부에 가 있으니까 배째입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피해가고 벌금으로 피해가고 대답 안 하는 걸로 무응답으로 피해가고 심지어 강제로 탄핵을 시키려고 해도 정말 절묘하게 지네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는 3분의 1을 동원해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 아, 진짜. 국회도 가반수로 거부권 거부를 못하게끔 이거 바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슈에 묻혀가지고 점점 이재명 대표, 초유의 야당 대표 공개적인 피습 사건 자체가 살인 미수 사건. 살인 미수이자 공개 테러이자 정치 테러이자 배우가 분명히 있고 그거를 공권력이 지금 파묻으려고 하는 이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언론도 조용하고 국민들도 조용하고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목소리를 낼 틈이 없다는 거야 지금 총선에 밀려가지고. 그러네. 에이, 참. 이러면 이게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한 1000년쯤 있다가 이러면 성경 써요. 네? 이재명 대표 가라사대, 공항 부지에서 칼을 맞으시고 살아남아 부활하셨다. 다시 부활하셨지. 근데 로마 병사 대신에 태극기 병사가 칼을 갖다 목에 찔렀는데 아유, 머리. 기적적으로 부활해서 나중에 성경 나온다고 성경. 진짜 그럴 판이다 진짜. 네. 근데 진짜 점점 이재명 대표의 일생이 입지전적인 걸로 만들어지고 있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이미 사실은 스토리가 다 있는데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스토리. 아니 이쯤 되면 저는 좀 시간 지나면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가지 아니, 않을까. 이게 목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서른 중반에 갑자기 그 신의 아들 돼서 돌아온 것처럼 갑자기 고졸의 시민 변호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영웅이 돼갖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졸 아니에요. 어? 중앙대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응. 말하자면 고졸 출신의 소년공이 지금 나라를 구할 영웅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니까. 이걸 니들이 지금 부추켜서 만들고 있어.
고맙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털어야 됩니다. 이거 숨기고 있는 자들 총리실부터 해서 국정원, 경찰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 공권력이 아닌 사적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신천지가 자기네 압수수색 못하게 버티고 조선일보가 지네 압수수색 못하게 버티는 거는 뭐 공권력에 저항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뭐 정당성을 이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사태를 이런 방식으로 공권력이 개입해갖고 이걸 묻으면요, 이거는 니들이 하지 않았든지 간에 실제적인 니들이 배우하고 연관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 쓰려고 그래? 그리고 경찰하고 총리실은. 이러고 한 사람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했던 공무원이 실무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에. 혼자 깜빵 가는 거야. 잘 생각하세요. 저런 놈들한테 왜 인생을 바쳐? 그리고 깜빵 가시잖아요. 공무원 연금 안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요. 일을 시킬 때는 뭔가를 약속을 하겠죠. 근데 저희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약속 안 지켜요. 특히나 건의는요, 뒤통수로.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것만 기억하시고 늘 일을 동업자를 하시라고요. 파묻어버리나 감옥 보내거나 그렇지. 돌아가시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점을 생각을 하라고 좀.